대학교 5년을 다니면서 후회했던 일 6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갓생에 좀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시간을 쪼개는 거에 엄청난 희열감을 느끼면서 산 사람이에요. 학점 4.4, 교직 이수, 학생회 3년, 교내 홍보대사 2년, 근로도 해봤고 대외 활동도 6개 정도 했는데 2개에서 상을 탔어요. 이렇게 나름 남들보다 열심히 산 이 과정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도 분명히 있지만 후회되는 일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라고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수님과 친해지지 않은 것을 저는 후회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분들은 조금 띠용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말도 많잖아요. 고등학생 때는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알아야 하지만 대학생 때는 교수님이 내 이름을 알면 안 된다 라는 말도 있고 대학원에 납치당한다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내가 대학원에 납치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수업도 항상 중간 좌석에서 애매하게 듣고 빠져나가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친해진 교수님 한 분이라도 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사회는 실력주의보다는 정의랑 인맥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께 어떠한 회사나 어떠한 활동에 사람을 구한다라는 오퍼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교수님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본인과 친한 그리고 본인과 아는 사이 학생들을 추천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정말 딱히 활동도 안 하고 수업만 듣고 집 가서 자고 이런 애가 있었거든요. 저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걱정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잘하던 게 전공 교수님이랑 엄청 친하게 지냈어요. 출석 부를 때 교수님의 눈빛이 다르고 약간 알랑방구도 진짜 잘 끼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신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졸업쯤에 교수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인턴 자리를 받고 나중에 그 인턴을 잘 하고 추천서까지 받아서 칼취업을 해버리더라고요. 내가 그 교수님의 픽한 제자들 중 한 명이 된다면 남들은 기회가 있는 것조차 모르던 상황에서 오퍼를 받아서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수님과 친해지면서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교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저렇게 행동하면 교수님이 나를 예뻐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알게 되고 미리 공부를 하고 간다면 훨씬 더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과 친하게 지낸다면 정말 이득인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주변 말을 들어보니까 교수님이랑 친해지는 과정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풀이 적어지잖아요. 어떠한 학생이 반짝거리는 눈으로 나의 이야기를 궁금해해주고 질문을 해주고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물어봐주고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과 친해지는 것 자체를 너무 허들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의 바르고 싹싹하게 행동을 하고 먼저 연락을 드리고 다가간다면 쉽게 밥을 먹을 자리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교수님이 나를 알면 내 대학생활은 망했어, 이런 식의 생각을 전환시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술자리에 다 가려고 한 거를 후회합니다. 모든 술자리에 안 가면 왕따가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대학 인연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긴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술자리에 참여를 해야지만 사람들을 알아가고 더욱더 친분을 쌓을 수 있고 이런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매번 다 가야 되는 건 진짜 아니에요. 이런 술자리를 다 간다고 해서 진정한 친구가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일단은 단체로 술을 먹다 보니까 깊은 얘기를 나누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끝나고 오면 저 친구가 뭐 한다고 했지? 할 정도로 임팩트가 없으면 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친해지려고 노력해도 막상 잘 남지 않는 인간관계의 현타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만약 술자리를 가는 목적이 과거의 저처럼 사람을 사귀는 거라면 차라리 다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공모전이나 행사 준비처럼 동고동록한 사람들이랑 훨씬 더 인연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진득이 붙어있으며 친해지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먼저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연락해서 1대1로 만나는 게 더 나아요. 저도 어렸을 때 친해지고 싶었던 언니에게 데이트를 신청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 인연이 지금까지도 닿아서 만나고 있고 언니를 통해 새로운 촬영 기회도 얻게 됐거든요. 차라리 그 돈과 시간으로 친해지고 싶은 사람과 사석에서 만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도 개강총회랑 종강총회랑 MT 정도는 꼭 가보는 걸 추천하고요. 오라고 하는 자리가 있을 때는 그래도 가는 거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미팅을 안 해본 거.
진짜 정말 후회합니다. 대학교 5년을 다녔지만 미팅 경험은 빵원이고요. 저는 미팅이 사회성을 진짜 너무 기르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법, 대화를 리드하는 법, 상대방이 리드를 할 때 내가 호응을 하면서 맞춰주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밖에 없어요. 물론 미팅 뭐 한두 번 나간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체득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처음 만난 사람들 또는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는 내가 어떤 걸 불편해하고 어떤 걸 편안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안다면 나중에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막상 사회 초년생이 되면 이런 것들을 배울 시간은 진짜 없고 센스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잘 몰라도 그 상황이 닥쳐서 허겁지겁 해야 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팅도 안 나가봤기도 하고 술을 먹어도 불편한 사람들이랑 술을 먹은 경험이 별로 없어요. 막상 이제 인턴 생활을 시작을 했을 때 선배들과 함께하는 그런 술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싹싹하고 분위기 좋게 리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른들이랑 술을 먹게 된 적이 있었는데 동기가 알아서 딱딱 컵도 놓고 수저도 놓고 분위기도 좋게 리드하면서 예쁨을 받더라고요. 싹싹하다는 말도 엄청 잘 듣고 어른들도 예뻐하시는 게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한 거냐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미팅으로 이러한 스킬을 다져왔고 미팅에 가서 다른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배우다 보니까 체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생 때부터 그런 미팅으로 나를 그렇게 적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던져 놓는다면 나중에 훨씬 더 싹싹하고 쉽게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예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자리 나갈 때마다 미팅 나가서 좀 이런 것 좀 배워올 걸 이런 식으로 후회를 했던 적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미팅을 이제 연애하려고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연애에서도 진짜 도움이 돼요. 내가 이성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이성이 좋아하는지, 내가 이성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호감을 살 수 있는지 경험을 통해서만 스스로 객관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는 미팅밖에 없어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런 거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성을 만나려면 소개팅 자리밖에 없거든요. 근데 소개팅은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기는 조금 어렵고 이 사람이 나의 남자친구로서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나가게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재는 것도 많아지는 것 같고 저도 오버하면서까지 저를 꾸미게 되고 이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스스로를 객관화할 수 있는 그 시기는 오직 미팅뿐입니다. 연애도 못할 거면 안 나가 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회생활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얻으러 나간다 라든지 나중에 나의 이제 연인을 위해서 경험의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기회가 있을 때 나가시는 걸 진짜 강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팀플 수업 많이 들은 거를 진짜 후회합니다. 이제 나는 이해심이 진짜 많은 휴머니스트고 나는 사람이 너무 좋고 사람을 사랑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넘기세요. 제 기준 사람이 가장 혐오스러워지는 활동이 팀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팀플을 그래도 대학교 다니면서 한 10번 정도는 했는데 완벽한 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항상 뭔가 트러블이 있었고 빌런이 있었고 독박이 있었고 버스가 망가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들만 만나기가 어려워요. 팀플 자체에는 개인 점수를 반영하는 교수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결과물 하나로 팀원 전체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안 해도 남들이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 있으면 결국에는 열심히 해야 되는 내가 내 할 일과 안 하는 사람들 일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엔 나의 개인 공부에도 영향을 끼치니까 좋지 않더라고요. 가장 최악의 팀플이 뭐였냐면 팀이 저 포함 4명이었어요. 일단은 답장을 안 해요. 어제 내가 연락을 보내면 한참 뒤에 넵 이렇게 답장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뭔가를 파일을 보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열어보면 출처, 나무 위키, 그리고 오타 가득. 일단 대부분 다 복사 붙여넣기예요. 그리고 분량도 본인이 정해진 분량을 채워와야 보고서를 쓸 수 있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안 채워와. 아무리 내가 말해도 한계가 있고 그분들이 안 들으면 그만이거든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혼자 PPT, 보고서, 발표 대본까지 짜서 발표까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최대한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좋아하지 않고 휴머니스트까지는 아니다 라고 한다면 갬플 수업이 많은 수업을 듣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팀플 수업을 듣는다라고 할 때는 좋은 사람들을 만날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그 빌런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냥 과제를 하세요.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아시겠죠? 5번째, 저학년 때 꿀 시간표 생각하느라 수업을 많이 안 들은 거를 후회합니다. 물론 꿀 수업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 한 학기의 삶의 질을 좌지우지하는 게 시간표잖아요. 무조건 아침 수업은 조금 제끼는 게 좋고 공강도 있어야 되고 밥 먹을 시간도 확보되면 좋고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학점을 많이 들어놔야 미래의 내가 편해진다라는 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시작할 제 얘기예요. 저는 저학년 때 21학점 꽉꽉 들어서 듣는 그런 동기들은 이해를 전혀 못했고 이왕 대학 온 거 이것저것 들어보자 하면서 전공은 최소한으로 듣고 교양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3, 4학년이 되니까 왜 애들이 이 수업들을 진작에 다 들었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학년 때부터 업보청산을 하기를 시작했는데 진짜 수업이 미쳤거든요. 그래서 진짜 골골거리면서 아파가지고 막 시험 보고 다녔어요. 이렇게 시간을 꽉꽉 채워가면서 자격증도 뒤늦게 따기 시작을 하니까 중간고사 때 학교 공부 제쳐두고 자격증 공부만 했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4학년 때 남들 다 수업 조금 듣고 취준할 때 저는 학점들이 남은 게 많으니까 초과학기까지 하면서 취준을 했었거든요. 면접 보려고 수업 끝나자마자 뛰어서 택시 잡고 간 적도 있고 정장 챙겨서 학교를 등교한 적도 많아요. 멀티를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학교도 취준도 둘 다 손에 안 잡혀서 온 적도 많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사람이 마음의 여유도 덩달아 없더라고요. 저랑 같은 마인드로 교양을 듣던 친구도 4학년 때 갑자기 인턴 면접이 잡히게 된 거예요. 근데 하필 중요한 시험날에 잡힌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못 보면 불이익을 받는데 그거를 감안하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도 떨어지고 시험도 못 봐서 성적도 못 받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뒤늦게 헐레벌떡 수업 들으면서 취준하고 자격증 따고 대외활동하고 이렇게 버벅이지 마시고 미리미리 조금이라도 들어야 되는 수업들은 어렸을 때 들어두는 걸 완전 추천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 안 되고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왜 이걸 지금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미래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정말 고마워할 거예요. 제가 보증합니다. 6번째, 연합 동아리를 많이 안 해본 것을 후회합니다. 저는 연합 동아리를 한 번밖에 못 해봤어요. 너무 얻었던 게 많아가지고 여러 번 더 할걸 이런 생각을 학교 생활이 거의 끝나고 자주 했었습니다. 이 연합 동아리는 여러 학교가 모여가지고 동아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다양한 학교에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시야가 진짜 이렇게 넓어져요. 우리가 대학교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과나 비슷한 성적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벗어나서 입결컷이 다 다르고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만나면서 갖고 있던 틀이 깨지게 되더라고요. 공부만 엄청 잘할 것 같던 이미지의 대학의 사람을 만나 열린 마인드를 배우며 그 편견을 깨기도 하고 나는 처음 들어본 대학을 나왔지만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능력자를 보며 나의 시각이 진짜 편협하다는 걸 느끼기도 하면서 저는 조금 더 세상을 열린 시각으로 넓게 바라보게 된 것 같거든요. 만약 이러한 기회 없이 좁은 교내에만 머물렀다면 저는 지금도 예전과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합 동아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 열심히 바쁘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마케팅 관련해서 연합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이 활동뿐만이 아니라 SNS를 운영한다든지 공모전을 진짜 많이 나가서 수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한가득이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환경에 놓이다 보면은 굴러오는 정보가 많아서 나도 약간 콩고물을 이렇게 낼름 먹을 수도 있고 나도 진짜 저 언니 오빠들처럼 살아봐야겠다라는 동력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조금 따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남들이 보기에 바쁘게 사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바쁘고 힘들고 지치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이거 안 했으면 분명히 토요일 나는 누워 있었을 거고 뭐 술이나 먹었을 거고 뭐 유튜브는 봤을 거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나가서 강연 듣고 활동하고 사람들 알아가고 이러한 과정이 있으면 시간을 자연스럽게 알차게 쓸 수 있고 이게 조금 습관으로 체화가 되면은 꼭 이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주말을 되게 알차게 쓰게 되더라고요. 계속 움직이면서. 연합 동아리 같은 경우도 서류도 쓰고 면접도 보고 뭐 미션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이러한 면접은 거의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면접 관련 영상도 한번 찍어볼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대학교 5년을 다니면서 후회했던 6가지 일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대학 생활에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삐걱대도 연애를 잘 못해도 성적이 잘 안 나와도 그거는 실패가 아니라 그냥 과정 중에 한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걸 잘 못한다고 해서 대학생활이 망하거나 대학생활이 파탄나거나 대학생활이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기와 이 순간들을 재밌게 즐기시면서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분명히 의미 있고 뜻깊은 대학생활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잘 사니까요. 1학기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